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갑진년이죠. GT분들의 갑진년 한 해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GT분들은 그 성격이 밝고 명랑해가지고 사교성이 좋은 편이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잘 순응하는 그런 경향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애정도 깊고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사교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중하고 또 정직한 성격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정열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GT분들의 사주적 특성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GT분들을 나타내는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11월을 나타내고, 계절로는 겨울이죠. 자, 해자축이 겨울인데 그 중에서도 중심 기운인 자수에 속하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30분의 시간차가 나니까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29분까지가 자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되고 색상으로는 흑색이죠. 검정색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궁합은 용띠, 원숭이띠, 소띠 분들이 해당되겠고, 좋지 않은 궁합은 말띠하고 양띠가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띠 같은 경우에는 오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양띠 같은 경우에는 미토가 해당됩니다. 양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잠이 원진이 되고요. 말띠 분들하고는 이렇게 좌우충이 됩니다. 이렇게 충과 원진이 되는 이제 말띠하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사이가 좋지 못하다 하니까 화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갑진 한 해 동안의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에 삼재가 아직 남아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삼재가 끝나는 날 삼재로 출삼재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 삼재인 이런 해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그 질환이나 형제 자매 간의 불화와 갈등도 있을 수 있겠고, 뜻하지 않은 손재수나 다툼 갈등도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삼재 같은 경우에는 말과 행동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또 금전관계도 좋지 못하다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화개살이 함께하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깊고 또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종교 같은 다소 좀 특수한 학문에 관심이 좀 가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교육이나 문화 같은 다소 좀 지적이고 정적인 분야에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화해를 하거나 제외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드러는 그 다양사리를 접고 귀양, 귀촌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는 것이 화개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출삼재 조금 신경 쓰시고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갑진년 한 해 동안의 GT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5세, 65세 되시는 분들 경자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주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좀 많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연관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생활에 자극제가 되거나 전환점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막연하게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 금전적인 혜택이나 다소간의 그 형제수도 따르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시기지만은 모든 일에서 주변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들은 보편적으로 그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지만은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무잔년에 태어나셨고 황식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주인하는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승급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더러는 그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역시 관대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갑자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좋은 시기지만은 투지는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사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현역에서 물러난 그런 경우다 보니까 직업상 부침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53세 되시는 분들 임자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주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그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물심양면으로 답답하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일도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설 작용이 있어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또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기도, 수양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T분들의 그 2024년 갑진년이죠. 한 해 동안의 그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월달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반한살이 함께하죠.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은 성적 향상이나 시인하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 위장가 되는 좋은 시기도 포함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월달입니다.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그 발령이나 상사의 지시 아니면은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나들이 중에 그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다소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각종 사고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마살 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인연이 닿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겠고 또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오히려 해결점이 생기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별다른 중인 합이 없는 평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3월달입니다. 육해살에 자영이 오네요.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좀 나타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과 좀 동조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고 사람의 그 생명이나 운명에 관련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철학 같은 이런 활이력에 종사하시면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니까 건강관리나 손재수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입니다. 화개살에 삼합이 오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있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화개살이 함께 하죠.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동료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수선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달입니다. 겁살이죠.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를 수 있겠고,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남들한테 힘을 행사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나 사법 계통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하는 리더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6월달입니다. 제살에 충이 오네요.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사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그런 시기지만은 그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는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경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그런 일들이 좀 적성에 맞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이 함께하는 이 제살기운에서는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충이 있는 때는 그 각종 사고수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그 불화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월달입니다. 천살의 원진이 오는 그런 기운이죠.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뜻밖의 사건이 생길 수 있어 가지고 환경적으로 사람이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도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동성에 제약이 좀 따르는 시기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상황에 좀 순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시면은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죠.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천살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를 입거나 건강상의 문제점도 많이 노출될 수 있겠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도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원진살이 오는 이런 기운에서는 부부간의 갈등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달입니다. 지살에 삼합이 옵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새로운 일이나 사업 등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조상이 음력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는 지살 기운에서는 사업의 확장이나 취업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될 수 있겠고, 자신이 가진 꿈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 같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고, 그동안 별렀던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9월달입니다. 연살이죠.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이성교제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월달입니다. 월살이죠. 이 월살 같은 경우는 고초살이라고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도 섭섭한 감정이 들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크게 그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월살 기운에서는 부부간이나 이성간 같이 가까운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뜻밖의 행제수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움을 주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상속이나 정려 같은 타에 의한 재물운도 따르는 그런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망신을 당하는 자 그런 기운이 아니고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조금의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상당히 크게 따르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죠.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뭐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상당히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에서는 합격이나 승진, 취직, 당선 같은 기쁨이 따르는 좋은 시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월 달입니다. 장성살이네요.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좀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주변을 통할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다 보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무리가 올 수도 있겠고, 또 주변 사람들과 그 불화와 갈등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가지고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 이 장성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이나 합이 없는 평운입니다.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각 달마다의 운세 그 나이별로 그 특징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5세, 65세 되시는 분들, 자,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죠. 무자년에 태어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미가 천을귀인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그죠? 여기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방합이 와서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대기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원진이는 그런 기운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원진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들, 을목하고 간목이 천간에 합과충이 되는 그런 기운입니다. 여기가 을목이 있죠, 그죠? 여기가 을목이 오니까 경자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이렇게 을경합이 되죠, 그죠? 천간도 합이고 지도 합이니까 천을기인까지 온 그런 경우죠. 가장 좋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경자년이죠, 그죠? 경자년 이렇게 오니까 어떻습니까? 지지는 방합이고 천간은 이렇게 그 을경합이네요. 이 두 달은 대기란 그런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오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경자년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죠? 이렇게 갑경중이 됩니다. 월살의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이 갑경중이 되니까 요런 달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충은 없네요, 그죠? 자, 개수만 이렇게 천간 합이 됩니다. 요 개수가 어떻습니까? 무자년이니까 이렇게 무자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무기 합이 되죠, 그죠? 평운인데 천간이 이렇게 합이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기운으로 바뀌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죠. 해유가 천을귀인입니다. 여기 해수하고 여기 유금이 요게 천을귀인이란 이야기죠. 이렇게 천을귀인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합으로 좋은 기운인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상당히 대기란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평운인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여기도 기운으로 바뀌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과 임수입니다. 병자년 이렇게 오면은 어떻습니까? 원진으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운인데 천간에 이렇게 합이 오니까 원진살 상당히 부드럽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임수죠, 그죠? 여기에 병자년 이렇게 하시면은 병임충이 되네요. 천간이 병임충으로 정신적인 갈등은 좀 있지만은 삼합이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난히 보내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갈등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자년생입니다. 자, 충미가 천을귀인이죠. 자, 충미 여기가 천을귀인이죠, 그죠? 방합인데 충미가 여기 천을귀인까지 오니까 여기는 대기란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원진살이 있는데 이렇게 천을귀인이 오니까 원진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토하고 경금이네요, 그죠? 기토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경자년. 그 다음에 기토하고 경금이 합과충입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갑자년생이죠. 갑기 합이 되니까 안 그래도 평운인데 천간이 합이 되니까 좋은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금 같으면은 여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갑자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습니까? 천간은 갑경충이고 지지는 이렇게 좌우충이네요. 이 달은 대흉입니다. 천간도 충이고 지도 충인 이런 경우를 하늘도 깨지고 땅도 깨진다 그럽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겠고 각종 사고수 주의하셔야 되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불화와 갈등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럽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임자년생입니다. 임자년생 같은 경우에는 사묘가 천을귀인이네요. 여기 사화고 여기 묘목이 천을귀인이네요. 여기는 평운인데 천을귀인이 오니까 여기는 좋은 기운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형살이 있는데 여기 천을귀인이 오니까 형살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화하고 병화죠, 그죠? 정화니까 여기다가 임자년생이죠, 그죠? 임자년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렇게 정임합이 되죠. 비록 지지에 이렇게 그 형살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만은 천간이 합이 오니까 상당히 좀 부드럽게 넘어가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병화죠, 그죠? 병화 여기 보시면은 임자년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 역마살이 평운인데 이렇게 천간이 충이 오니까 요건 흉운으로 봐야 됩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GT 분들의 이사 방향하고 두진 방향, 공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사 방향부터 알아보시면은 동쪽하고, 그죠? 여기 동쪽하고 여기 남쪽이 좋은 이사 방향인데 남서쪽은 여기 천살 방향이 되니까 이사 가시면 안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 이 서쪽 방향은 삼살 방이니까 조금 금해야 되는 그런 방이고, 여기는 장군방이니까 역시 좋지 못한 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부 방향하고 두친 방향입니다. 두친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 반한살 방향으로 주무시면 좋다 하는 이야기죠. 누워 주무실 때 이렇게 주무시면은 머리 두는 방향입니다. 동북 쪽이죠, 그죠? 북동쪽으로 이렇게 누워 주무시면은 운기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 반한살 방향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천살 방향으로 이렇게 그 공방향을 하시면은 학업에 집중도도 높고 또 능률도 오른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의 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월 운세까지 살펴봤고요. 그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여기 이사 방향, 공부 방향, 두친 방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